박주수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니저님 지난주 일정 덕분에 성일 하이텍 모르셨던 분들도 잘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공모청약 정말 대박이 났었는데 지난주 일정 리뷰부터 해볼까요? 성일 하이텍 근데 뭐 한 주 받기도 힘들었던. 못 받은 사람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만큼 뭐 좋은 회사다 보니까 네. 경쟁이 셌었는데 그런 종목들 또 오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고요. 네. 먼저 지난주 한번 리뷰 한번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루닛이 있었습니다. 루닛이 이제 신규 상장을 했었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고 실적 성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네. 보통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좀 안 되는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장한 이후에도 오히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TSI 말씀드리면서 이게 사실 보호 예수가 42.95 엄청나게 많은 맞아요.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그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이게 최대 주주가 갖고 있었던 물량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상장했을 때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안 팔겠다. 다 묶어놓고 성장에 배팅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너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요. 네. 일단 실적이 워낙 좋죠. 그래서 역시나 보호에서 풀렸지만 오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큐라클 같은 경우는 같이 또 보호에서가 풀리는 날이었는데 제가 요거는 또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적자 기업인데다가 10%가 넘는 정도의 보호예수 물량이면 그렇게 만만한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변동성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현금화해라 차라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회사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거를 과연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박일지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대박일지를 통해서 뭐 루닛, TSI, 큐라클 모두 상승과 하락을 예견해 주셨던 대로 갔기 때문에 네. 대박일지 정말 대박입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 한번 잘 대비해 보면서 현재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빨리 맞습니다. 월요일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거래소에서 월요일 날 이제 4대 미래 테마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일단 먼저 모빌리티 이노베이터인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라든지 또는 도심항공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쪽을 말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원격 진료,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인프라인데 뭐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5G 장비, 클라우드, 그다음에 AI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 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또는 5G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들로 이제 수급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온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은 네. 아니지만 앞으로 이 지수가 만들어지면서 테마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수급 유입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요.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일정들도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김포에서 이제 하대다까지 항공 노선이 이제 증편이 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비행기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일단은 관련주는 당연히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항공, 여행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 때문에 주식 비중을 더 늘리거나 또는 편입하는 거는 조금 반대 코로나 입장입니다. 리스크가 아직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 고환율 피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유도 달러로 사야 되죠, 리스료도 달러로 사야 되죠.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수도 상당히 못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일정 살펴봤습니다. 테마지수. 저는 이런 테마지수가 발표되는 거를 사실 처음 보거든요. 뭐 좀 우리가 트레이딩하기 편해졌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지수가 편입이 된 거, 특히나 테마 지수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이 좀 있을 만한 산업들을 모아서 해놓은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표를 삼아서 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 유입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 일정 살펴봤고요. 이어서 7월 26일 화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일정 보시면요. 일단 중복이 껴 있습니다. 이게 왜 경제방송에서 중복을 얘기하나 하실 텐데. 초복 때 움직였나요? 그래서 6개 종목들이 많이 관심을 받잖아요, 사실. 네. 일정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마니커 할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거 이제 지수 추이를 한 5개월만 한번 지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7월 달에 과연 오른 날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거의 다 하락 아니면 횡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계절주라든지 이런 일정주들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요. 미리 사서 오르면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날짜, 그 타겟이 되는 날짜나 그 달에 베팅하면요.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 제넨바이오, 그다음에 한창, 세노텍 이제 CB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 네. 자체가 이제 신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량이 신주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 희석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시면서 뭐 실적 성장이라든지 뭔가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잠시 뭐 현금화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교적 무난한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또 공모청액이 또 있습니다. 아, 요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세비캠 이름도 좀 어려워요. 세비캠이라는 기업인데 26일 화요일과 그다음에 27일 수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데 제가 구해줘 다음 주에서 코스모학을 두 번인가 세 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언제 하셨죠? 뭐 최근에도 추천드렸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정고점 뚫고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아니 폐배터리를 설명드렸더니 너무 먼 미래 아니냐. 아까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제가. 먼 미래 아니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아니 그럼 메타버스나 NFT는 그럼 먼 얘기 아니었나요? 아, 예. 다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폐배터리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몰렸던 거예요. 역시나 세비캠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 이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서는 한 70%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염산이라든지 질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용하고 남은 폐산 같은 경우를 처리할 때 나오는 게 매출이 거의 한 30% 정도? 네.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3개년 정도의 연평균 실적을 좀 봤더니 매출 증가율은 한 46%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88% 정도 네. 됐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있는 고성장 기업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공모가는 25,000원에서 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총 공모 주식수는 107만 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만 주인데 네.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3일 정도만 넣었다 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만약 청약이 당첨이 안 된 자금은 이틀 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일 정도만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 번쯤 넣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제2의 성일하이텍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폐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네. 7월 28일 좀 목요일로 넘어가 보면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해서 그 일정만 좀 땡겨와 볼게요, 제가. 네. 폐배터리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성일하이텍 때문에 관련주들이다 해서 같이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시장에서. 근데 네. 다음 주엔 상장도 앞두고 있고 세비캠이 이렇게 공모청약도 들어가면 네. 유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네. 박철수 매니저라면은 관련주들 매수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좀 관망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관망을 해줄 것 같아요. 비중 확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스모학을 필두로 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 차익에 대한 물량 부담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나 코스모학을 일단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만 추가 상승에 베팅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고점이라든지 상단에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들, 뭐 매물 저항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 조금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무조건 베팅하는 게 아니라 네. 기술적인 분석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저항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은 조금 분할 매도로 정리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뜨거웠던 이 폐배터리 아무래도 이제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다음 주까지는 한번 관망을 해보시고 그 추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 27일 수요일로 넘어갈 텐데 아무래도 화요일과 수요일 이 사이에 FOMC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75bp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시장이 거의 지금 뭐- 좋게 반응한다는 건 네. 그게 반증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데. 100bp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0.75% 포인트에서 일단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발표가 나오면 시장은 그렇게 충격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FOMC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뭐 CP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중요 지수들이 나왔을 때 네.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충격들이 서서히 저는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FOMC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다. 다음 주에. 네. 일단 다음 주에 정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날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 수요일 일정 확인해 볼까요? 네, 2차전지 섹터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인데 주식으로 보면 2억 126만 주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이제 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상장 주식의 거의 뭐 86%에 가까운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지루하셨을 텐데 일단 저는 이게 이제 이슈가 해소가 되면 저는 일단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매물 부담이 너무 많긴 해요.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보호예수를 묶여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게 보호예수가 풀려도 안 팔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지금 바닥권이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사업 잘하고 있고요. 소재 쪽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소재 쪽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안 팔 것 같긴 한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과감하게 또 못 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일정이 소화되고 나서 단기 변동성이 혹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정이 소화가 되면 저는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당장은 요날 단기 변동성은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좋은 흐름 만들어지면서 다른 또 2차전지 산업에도 힘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일단 더 E&M의 보호예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넥스트도 보호예수 해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네이처홀딩스도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더 E&M 같은 경우는 3.2% 정도 보호예수 해제인데 적자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넥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가 좀 약간 꺾인 좀 모습이죠. 테마가 있을 때 또 강세를 보였다가 또 테마가 또 시들하면 또 급락을 또 하는 경우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보호예수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1%가 안 되지만 일단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직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많은 붙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더 네이처홀딩스 보호예수 해제인데 35%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하지만 일단 회사 자체만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네. 보통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겨울에 좀 강세를 보입니다. 왜냐면 마진이 높아지는 성수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배럴 같은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여름에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만 잘 넘어가면 오히려 또 상승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이 풀리는 이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이 물량 부담이 일단 해소가 돼서 이슈가 이제 끝나면 오히려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이유를 오히려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요일은 보호예수 풀린 날이네요. 보호예 수요일로 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8일 목요일 일정 확인해 볼게요. 네, 드디어 성일하이텍이 신규 상장이 됩니다. 네. 리사이클, 2차전지 리사이클 전문 기업이고 엄청난 대박 경쟁률을 뚫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한 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이건 뭐 분할 매도도 못하고 파는 거 아니면은 가지고 가는 건데 저라면 그냥 하루 이틀 안에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규 지금 상장주는 그게 네. 제일 편하더라고요. 제일 지금 마음이. 왜냐면 최근에 진짜 극소수의 종목들 빼고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좀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보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 첫날 조금 파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중장기 관점이라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역시나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것도 초반에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적자가 좀 폭이 좀 감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요인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HYTC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인데 목요일과 금요일 날 28일, 29일 날 청약을 받게 됩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보다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아주 반갑게 맞아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도 충분히 참여를 좀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최대 주주가 태광입니다. 그래서 태광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돼요. 태광도 관련주기 때문에 보통 자회사라든지 종속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모기업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또 주가에 좀 힘이 좀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광도 한번 함께 묶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4x4 보호예수 해제가 있는데요. 3개월짜리 보호예수입니다. 그래서 7.5% 정도 보호예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변동성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월드 타운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주로 CBI라든지 한국의 컴퓨터, NH벅스 등이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테마로 상당히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에 정말 일정이 많은데 이 대박일지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박철수 매니저 찾으면은 이 대박일지 함께 또 직접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일정도 볼까요? 네, 금요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연희 BNT 상장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일단 정리매매 기간을 이용하셔야겠죠. 금요일 날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20일부터 목요일 28일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은 쓰리시겠지만 정리매매 기간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정리를 잘 좋은 가격에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M2I도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뭐 상당히 또 좋은 회사긴 합니다. 하지만 57.5% 엄청난 또 물량이 좀 풀리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큰 변동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자, HNB 디자인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어 있는데요. 5.8%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자 회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날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CH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작년도 좋았고요. 올해 1분기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업이니까요. 상장 이후에 조금 좋은 흐름, 안정적인 흐름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역시나 하루 이틀 안에 좀 처음에는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정말 보호예수 해제되는 종목들도 많고 유의할 종목들이 많으니까 대박일지 꼭 찾으셔가지고 다음 주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